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예비후보 등록 첫날 모습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산과 태안 선거구에선 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어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선거구의 세대수 10%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발송도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 주체가 예비후보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때하고는 또 선거운동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맞춰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비후보자가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파행으로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와 지역 현안을 한보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당진입니다.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동완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박서영 법무사는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정성래 전 새누리당 당진지구장 위원장과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진숙 민중당 당진시 위원장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서산 태안 선거구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과 해미비행장 민항취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환경안전 문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성일종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이어서 정의당입니다. 신현웅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홍성예산 선거구 살펴봅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직결, 홍성 시승격 추진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명이 출마에 나설 전망입니다. 강희권 전 홍성예산 지역위원장과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가, 또 오세붕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과 최성경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4명의 출마자가 예상됩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김용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출마합니다. 이상권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최근 홍성예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석현 홍성예산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선 유미경 예산 홍성지역준비위원이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공주 부여 선거구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인구 감소와 KTX 공주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등이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도전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이 5선을 노리고 있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21대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린 가운데 최종 선거구와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선거 열기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선 두 지역 통합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18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내포 신도시의 행정구역을 나눠 갖고 있는 두 지역의 통합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의 찬성이 아니라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할 때 추진해야 통합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 표결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이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표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압도적 찬성을 전제로 한 통합만이 그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군민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내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첫 법안 심사 통과는 혁신도시 지정의 8분 응선을 넘은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심의 등 남은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국토위에 우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걸 심의 통과한 다음에 국무에서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았지만 실제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절차도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방심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 지사는 올 한 해 도정을 평가하자면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흐트러졌던 도정이 민선 7기 들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며 내년엔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와 평택시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선고를 앞두고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며 현장에서 처음으로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당진 시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퍼포먼스가 진행된 곳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한창인 당진 평택항 서부두. 당진시의회는 12일 서부두에 마련된 임시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반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진 땅에 대한 수호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소송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17만 당진 시민과 220만의 충남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 땅이라는 확정을 받았고 하지만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택으로 귀속 결정한 땅입니다. 하여 이 땅은 분명히 당진 땅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34개 단체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2015년 매립지의 70%를 평택 관할로 정한 행정안전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인접과 행정 효율성 등의 이유로 67만 9천여 제곱미터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땅을 사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 땅에서 시의회가 정례회가 개회되고 시민들이 뜨거운 열정과 감동으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수복시키리라는 그런 믿음과 결의를 갖고 이 자리에 오늘 행사에 모였습니다. 당진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황.
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대법원 소송도 1차 변론 이후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홍성군이 클로렐라를 활용한 기능성 달걀 생산에 나섰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기계 안에서 쉼없이 돌아갑니다.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를 배양하는 모습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최근 들어 상추와 마늘, 딸기 등 농작물에 뿌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작물이 그 생육이 좋아지고 병에 강해지고 해서 그 작물 자체가 크기도 커지고 튼튼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장성도 좋아지고 그 열매도 이제 탄탄해지면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더욱 유리한 이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무상으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로렐라의 장점을 가축에게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육 과정이 간편한 닭에게 클로렐라를 먹인 뒤 생산된 달걀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반 닭이 낳은 달걀보다 칼슘 함량이 증가했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했습니다. 클로렐라를 먹은 닭들이 난 결함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난중도 좋고 또 난각도 이게 깨지질 않아요. 난각도 좀 두껍게 나오고 또 특히나 여름철에 더울철에 알을 낳으면 파란율이 적게 나옵니다. 품질 향상을 확인한 군은 올해부터 시범 농가를 통해 본격적인 달걀 생산에 나섰습니다. 클로렐라를 배관에 흘려보내면 닭이 스스로 먹고 낳는 달걀이 하루 평균 2,000개. 주로 로컬푸드 매장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는 부분으로 소비자께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군은 닭에게 얼마만큼의 클로렐라를 얼마 동안 먹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찾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기술을 농가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홍보와 판로 개척에도 주력해 클로렐라 달걀을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키워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지역 상점거리 곳곳에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나 매매를 내놓은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진시 읍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군청사와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은 거리. 건물 2, 3층은 거의 대부분 비어 있고 임대를 내놓은 가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층에 간판 붙어있는 거 없다고 봐요. 물도 없고 점도 없는 거. 상인들은 2011년 당진 군청사가 빠져나가고 경찰서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이전하면서부터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경찰서가 빠져나가고 그때 저기 있었거든요. 주요 시설이 빠져나간 이후에 대책도 마땅치 않았는데 최근엔 원도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모병원마저 이전 움직임이 일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죽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퇴화되는 거리가 되고 뭐 지금도 먼저도 얘기했듯이 7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엔 당진 대덕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먹자골목이라 불릴 정도로 붐볐던 거리인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불 꺼진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길 보시면 매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데요. 가게 내부도 불이 꺼진 채로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가게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옆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 가게도 마찬가지로 불이 꺼져 있고 내부는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아까 옆 가게처럼 매매라고 적힌 스티커가 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모두 3개의 가게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6년, 7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70%, 80% 이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감소됐어요. 그 전에는 여기에 뭐 그냥 뭐 전역되고 그냥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서 그냥 아주 굉장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사람 차 하나 없잖아요. 한산하잖아요.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주차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실제로 식당 7곳이 모여 있는 곳에 마련된 주차장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30여 대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 있지만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식당 가다가 그런 주차장 때문에 때려치워버렸지. 와가지고 주차시킬 데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짜증내고 그냥 가버려. 그런 문제가 많았었지 그때. 얼마 전에 저기서 밥 좀 먹다 카메라 있는 거 깜빡이 불고 잠깐 밥 먹고 나서 탁 찍어갖고 3만 원짜리 벌금 냈잖아. 그렇다면 상인들이 바라는 상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원도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기관이 빠져나가서 상권이 죽었으니까 기관이 다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기관이 나가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기관이 들어와야 다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뭐. 이벤트성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왔다가 활용만 하고 떠나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상인들이라든가 사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주차 문제 때문에 더 그날은 더 복잡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꾸준히 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어린이 공원? 특화된 그런 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덕동 먹자골목 상인들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먹자골목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안 오게 하는 거는 당진시에서도 좀 먹자골목을 갖다가 죽자골목으로 만들지 말고 먹자골목을 먹자골목답게 좀 형성하도 아치 좀 해주고 다른 지역 모양 그렇게 좀 활성화 좀 되게 협조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당진시청에서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시면은. 지난해 충남 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11.1%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에 실시되는 충남도 체육회장 선거 인수를 49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군 체육회장 등 당연직 65명을 제외한 432명은 30일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로 투표는 다음 달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9월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스쿨존은 687곳으로 이 가운데 97%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9건, 올해 13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천안과 공주 등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350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충남 6개 시군 14개 마을이 내년 어촌유디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어촌유디 사업 대상지로 서산 구도항과 당진 외목항, 홍성 국리항, 태안 대야도항 등 도내 1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2022년까지 총 예산 1,375억 원이 투입돼 생태 관광지 조성과 관광 편의시설 확충, 경관 및 어시장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